네 박자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최영동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또 뜨거운 2차 전지 조금 더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인기 있는 종목에서 탑픽으로 M+가 선정됐다면 최영동 전문가는 이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P&E 솔루션 2차 전지 수혜주라면서 이 종목으로 선택을 해오셨는데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공정장비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일단은 포메이션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볼륨 자체를 좀 키워내주고 실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는 사이클러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확대가 좀 진행이 돼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유럽발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 확대가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생산해주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매출에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좀 발표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한간에서는 고실적으로 좀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에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매매에 입각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전체적인 시장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는 2020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사가 주도를 해주고 있는 장비주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미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미리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후발주 성격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거죠. 중국 시장 쪽에서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완성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도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해외 업체 부분일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 대한 물량 자체를 이미 기존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죠. EV라든지 완장 등의 기업에 납품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완성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 매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는 지속이 될 가능성,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업체, 특히 이제 중국 쪽이겠죠.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변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성 자체는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P&E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 정도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전문가들이 올해는 전기차 개화기를 넘어서 확장기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던데 2016년부터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한 P&E 솔루션으로선 올해가 기회가 되겠네요. 실적 성장 기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자체는 상당히 다른 뭐라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2019년도 한 해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밑에 하단에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2분기 자체도 16억 정도, 그다음에 3분기 자체가 57억 정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업황에 대한 속도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등락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대다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등락 부분들은 여타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과 유사하게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내실을 기해서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상향되는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영업이익이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저희가 좀 예측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가 이제 업황에 대한 개화기를 넘어서서 2020년도에는 확장기에 들어설 수 있다, 석줄기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말씀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뛰어넘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6년도 이후서부터 진행이 되어왔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승 속도 자체가 20% 30% 내외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2020년도에는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컨텀점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드디어 첫 번째로 한 200억 정도 이상으로 200억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퍼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실적 대비해서 안정적인 실적 부분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우상향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는 실적 부분들과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힘들 때 실적이 굳건하다면 더 믿음직스럽겠죠. 2019년 실적이 그랬다고 합니다. P&E 솔루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수급이 믿을 만한 건지 좀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관 뭐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급 부분들 항상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짚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참 이게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항상 수급 분석을 한다라는 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기관이 들어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장기화된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은 항상 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한 4번째, 5번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들과 기관 쪽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수급 창구를 항상 좀 열어놓고 보는 편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차트 흐름들 적어도 2018년도 고점을 찍은 이후에 2020년도 현재 1월 달까지 차트 흐름들을 좀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관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물론 이제 등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조로 봤었을 때는 매수에 가까운 그런 이제 수급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래로 지금 한 단계 정도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 기관 쪽에 대한 매도세가 좀 잡히면서 개인들이 살짝은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 변화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수급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황적인 부분들, 업종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개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좀 나서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꼭 굳이 수급을 봤었을 때 P&E 솔루션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2차원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업황 속도라든지 수급 섹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P&E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실적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진행이 되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계속적으로 좀 간헐적으로 좀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계속 좀 고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 쪽에 대한 매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향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염두에 두면서 수급 포인트를 좀 잡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이랑 비교해봤을 때 저렴한 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요즘 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이라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험을 해보셔가지고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학습 효과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다,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좀 견디시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활용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업황에 대한 성장 속도라든지 확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2020년 상반기를 좀 압도할 수 있는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가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좋은 실적 자체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라든지 수소전기차라든지 이쪽에 대한 포커스 또는 이제 속도 자체, 그러니까 개발 속도라든지 업종을 따라가기 위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라가기 위한 개발 속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장비주라든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P&E 솔루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018년도 고점입니다. 19,100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근 한 2년 가깝게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일단은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 또는 이제 테마가 잡히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항상 이제 업종과 관련해가지고 섹터와 관련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시키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이제 그동안의 저항에서 이제 지지로서에 대한 확인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거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P&E 솔루션은 굉장히 좀 교과서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12,200원대까지 고점을 형성을 하는 그런 이제 기형이 좀 투하긴 했었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동종목 위가로 좀 달리긴 했지만, 뭐 지금 가격대에서 특히 이제 21선까지겠죠. 뭐 지금 2시 반 정도가 지금 된 상태고 장 마감까지 한 40분, 5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장 마감 때까지 20일선을 하향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추세 부분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시킨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저항 라인에서 지지선으로서에 대한 확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일단은 뭐 가격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법들 자체는 일단은 뭐 시장을 무시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장 마감 때까지 좀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14,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 설정을 하셔가지고 수익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목표치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라인 자체가 지금 11,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직전 고점 1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인 종목이었고요. 내박자에다가 시장 관심도 점수 5점을 따로 주고 싶은 종목이었습니다. MTNW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